영수야, 전화 좀 받아봐. 내일 걔 타는 날이잖아.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3년간 모은 개돈 2천만 원과 함께 영수는 사라졌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영수 연락됐어? 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그리고 곧 화살은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영수 소개했잖아. 너도 같이 짠 거 아니야?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개모임 하고 계신가요? 친한 친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매달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우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민 씨 가명, 58세는 30년 전 대학 동창들과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10명의 친구들, 모두 같은 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까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사이였죠. 3년 전 그들은 개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는데 개 한번 해볼까? 노후 대비도 하고 목돈도 마련하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10명이 돌아가며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도는 큰 개였습니다. 회장은 김영수 가명, 59세가 맡았습니다. 영수가 제일 꼼꼼하잖아. 영수가 하면 안심이지.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총무를 맡았습니다. 매달 입금 확인하고 장부 정리하고 타는 사람에게 돈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정민이, 내가 총무해. 너 엑셀도 잘하잖아. 정민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개모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타는 사람은 윤호였습니다. 애 대학 등록금 내야 해서 급해. 고맙다, 친구들아. 윤호는 600만 원을 받고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 세 번째는 수진. 순서대로 돌아갔습니다. 매달 입금일이 되면 정민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들 입금했네. 영수야, 확인했어. 응, 수고했어. 영수는 늘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타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친구인데 뭘 그렇게 따져? 영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회계 감사 한번 해볼까 하면 영수는 웃으며, 야,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해? 했습니다. 정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는 믿을 만한 친구야.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습니다. 9명이 개를 탔고 마지막 남은 1명이 영수였습니다. 영수 차례가 되면 총 2천만 원 정도가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10명 50만 원, 4개월 입고로 2천만 원. 다음 달이면 영수 차례네. 마지막이야. 정민 씨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 영수가 고생 많았으니까 마지막에 타는 게 맞지. 친구들은 영수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수도 답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그동안 잘 관리했다고 생각해. 다음 달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지만 다음 달 영수는 사라졌습니다. 입금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24일 저녁 정민 씨는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내일 입금일이야. 확인 부탁해.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수가 전화를 안 받다니. 정민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야, 연락 좀. 내일 입금일인데.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수 연락되는 사람 있어? 전화가 안 받히네. 친구들이 하나둘 답했습니다. 나도 안 돼. 이상하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민수가 영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요? 어제 퇴사하셨는데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퇴사? 갑자기?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설마 걔 돈 가지고 도망간 거야? 정민 씨는 서둘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영수가 관리하던 계좌.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출금돼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정민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돈 다 없어졌어. 영수가 가져갔어. 이거 완전 사기잖아. 분노, 배신감, 충격.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곧 화살은 정민 씨를 향했습니다. 정민아, 너 영수 어디 있는지 알지? 윤호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연락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너 영수랑 짰지? 너희 둘이 돈 나눠 가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넌 총무잖아. 돈 관리 내가 했잖아. 정민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입금만 확인했어. 돈은 영수가 관리했고. 그럼 왜 확인 안 했어? 내가 총무면서 왜 방치했어? 전화를 끊고 단톡방을 봤습니다.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민수, 정민이 너 책임 있어. 내가 제대로 관리 안 했잖아. 수진, 맞아. 총무가 뭐 하는 건데? 회계 감사도 안 하고. 재훈, 정민이가 영수 소개했잖아. 둘이 원래 제일 친했어. 정민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잠깐 진정들 하세요.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매달 입금 확인하고 보고했잖아요. 회계 감사하자고 했을 때 누가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1년 전 정민 씨가 회계 투명하게 하려면 감사 한번 받을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영수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반대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가 남이야? 그렇게 말했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누군가를 탓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정민 씨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총무로서 책임은 있잖아. 우리 돈 돌려줘. 정민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왜 돌려줘요? 나도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그럼 영수 어디 있는지 찾아봐. 내가 제일 친하잖아. 나도 모른다니까요. 말싸움은 계속됐습니다. 30년 우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며칠간 정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도 2천만 원 가까이 날렸어. 그런데 왜 나만 탓해? 분노도 컸습니다. 영수, 너 정말 이럴 거야? 30년 친구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총무로서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나? 회계 감사를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나? 하지만 정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증명해야 해. 그는 3년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영수증, 회계장부.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람별로, 항목별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완벽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민 씨는 이를 PDF로 만들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기 3년간의 모든 기록입니다. 저는 총무로서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매달 입금 확인했고, 영수에게 보고했고, 타는 사람에게 전달 확인했습니다. 영수가 돈을 가져간 건 맞지만 제 책임은 아닙니다.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정민 씨의 역할은 입금 확인과 보고뿐이었고 실제 돈 관리는 영수가 했습니다. 출금 권한도 영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하지만 정민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할 일은 영수 찾는 거예요. 고소해야죠. 윤호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당연하죠. 이건 사기예요. 형사고소해야 해요. 그날 10명의 친구들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계모임 사기 사건이 요즘 많아요.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돈 쓰거나 숨겨놓으면 그래도 찾아주세요. 2천만 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수 아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영수 씨 직장 동료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희도 피해봤습니다. 정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 씨가 저희 회사 동료들하고도 개모임했어요. 그것도 2년 전부터. 그런데 한 달 전에 돈 들고 사라졌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정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 전화를 끊고 정민 씨는 더 조사했습니다. 영수의 SNS, 지인들 수소문,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수는 총 4개의 계모임을 운영했습니다. 대학 동창 계모임 정민 씨 포함, 직장 동료 계모임, 교회 신도 계모임, 그리고 동네 주민 계모임.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회장을 맡고 신뢰를 쌓고 마지막에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 총 피해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민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 씨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이럴 수가. 이웃 사촌처럼 지냈는데 모두가 영수를 믿었고 모두가 당했습니다. 정민 씨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총 37명, 함께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지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계모임 연쇄 사기, 피해액 8천만 원, 경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영수의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사채 빚이 5천만 원이야. 독촉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었어. 친구들 돈 쓴 거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정민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받았습니다. 영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말 못해. 너 정말 이럴 거야. 30년 친구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집에도 와. 회사에도 와. 나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친구들 돈 훔쳐도 돼? 우리도 다 사정 있어. 윤호는 애 학비 때문에 대출 받았어. 수진이는 남편 사업 망해서 빚쟁이야. 민수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우리도 다 힘들다고.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돈 돌려줘. 지금 당장. 돈은 이미 다 갚았어. 사채업자들한테. 거짓말. 8천만 원이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진짜야. 원금의 이자 합치면 그 정도야. 정민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톡방에 영수의 문자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갈렸습니다. 재훈, 영수도 힘들었나 보네.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렸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수진, 그게 변명이 돼. 그럼 우리 돈 훔쳐도 돼? 민수, 법적으로 처리하자. 동정은 나중 문제고. 윤호, 맞아. 고소 취하네. 끝까지 간다. 정민 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영수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법대로 합시다. 며칠 후 경찰이 영수를 체포했습니다. 지방 소도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영수는 초췌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채빚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범행은 충동적이었고 악의는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개의 계모임을 동시에 운영하며 신뢰를 이용해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민 씨를 포함한 몇몇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윤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30년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줄에도 서줬고 아이 돌잔치에도 왔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 학비를 내려고 했어요. 지금 대출받아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걔 돈으로 남편 사업 빚을 갚으려 했어요. 3년간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그런데 다 날렸습니다. 피고인이 힘들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피고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민 씨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총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을 믿었고 친구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돈도 잃었지만 더 큰 건 우정을 잃었다는 겁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게 제일 아픕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영수는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으로 일부 변제가 이뤄졌습니다. 영수의 차, 퇴직금, 보험 모두 합쳐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분배됐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민 씨는 2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잃고 200만 원을 받은 것. 10%도 안 됐습니다. 그날 정민 씨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서였습니다. 10명 중 7명만 왔습니다. 나머지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돈은 거의 못 받았고 우정도 깨졌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제 계모임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친구들 봐도 예전 같지 않아.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았어. 서로 의심하고 탓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계속 만나긴 하자. 영수 때문에 우리까지 갈라지면 안 되잖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민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이후 10명의 친구들은 서서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결국 누군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단톡방은 해체됐습니다. 3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년 후 영수는 출소했습니다. 정민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아, 나야. 영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정민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영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정민아, 잘 지냈어? 아니, 잘 지내지 못했어. 출소하고 나니 할 게 없더라. 가족도 떠났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고. 정민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조금씩 갚을게. 정말 미안해. 정민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돈은 이제 됐어. 정민아, 영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 내가 미워. 30년 우정을 배신한 게 미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렸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지.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영수야,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 돈 훔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친구들아, 나 힘들어. 좀 도와줘. 그랬으면 우리가 도왔을 거야. 미안해.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우리 우정까지 다 망친 거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알아. 알아.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 인생 망치지 말고 다시 시작해. 고마워, 정민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내가 배운 게 뭘까?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정이 클수록 오히려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둘째, 계모임을 한다면 반드시 약정서를 쓰고 회계 감사를 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따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정민 씨는 이 교훈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네 주민 모임에서도 강연했고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계모임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약정서 쓰세요. 회계 투명하게 하세요. 친구라서 믿는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친구가 개돈 들고 사라졌어요. 형제끼리도 이런 일 있었어요. 정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정민 씨는 안전한 계모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약정서 양식을 배포하고 계모임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정 잃지 마세요. 정이 클수록 돈은 규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계모임은 한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서로 돕고 목돈을 마련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문화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계모임 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신고된 사건만 수천 건.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바로 신뢰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동료, 이웃,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기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해 돈을 가져갑니다. 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계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하세요. 누가, 언제, 얼마를 넣고 누가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모두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세요. 공증까지 받으면 더 좋습니다. 둘째,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매달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이 말이 나오면 오히려 더 따져야 합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넷째, 문제가 생기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친구니까 기다려보자 하다가 시간만 지나고 돈은 못 받습니다. 고소, 가압류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모임 회장이나 총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빚이 많거나 재정 상태가 불안한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모임뿐만 아니라 친구 간 돈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 쓰세요. 이자율 명시하세요. 상환 계획 세우세요. 친구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민 씨는 2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잃었습니다. 바로 30년 우정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우정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계모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약정서 있나요? 회계 투명한가요? 문제 생길 소지는 없나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정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돈도 우정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모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계모임 하시면서 겪은 일, 주의할 점 등 서로 공유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클수록 돈은 규칙으로 지켜야 합니다.